노빈슨 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스즈키 GSX-S 1000을 시승하러 왔습니다. 오, 배기음이 좋네요. 저는 현재 12000R 레벨 1100 ADV150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바이크를 타고 있느냐에 따라 시승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 말씀드려봤습니다. GSX-S 1000의 계기판은 박지 않고 시인성이 그다지 좋지 않네요. 이런 거는 좀 좋은 것을 쓰지 얼마나 한다고 수주기야. 너는 맨날 계기판 때문에 욕을 먹냐. GSX-S 1000을 타면 바로 느껴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기음이 좋다, 클러치가 무겁다, 운전하기가 쉽다 입니다. 배기음이 낮은 RPM에서 꽤 듣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좁은 도로에서도 리터급 치고는 다루기가 쉽습니다. 골목길 코너에서도 부담없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기어 변속도 기분 좋게 잘 됩니다. 일본은 바이크 메이커 본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매장들이 있습니다. 혼다 드림, 야마하 YSP, 카와사키 프라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스즈키는 없습니다. 동네의 크고 작은 오토바이 가게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즈키는 유통 방식 또한 전통을 고수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 스즈키는 시승차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바이크 매장에서 바이크를 구매해서 시승차로 내어주면 중고가 되는데요.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매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렌탈 전문 매장에서 18,800원을 지불하고 일요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으로 1만원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스즈키 바이크는 시승해보지 않아도 구입하는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시승해보고 싶은데요. 뭘 시승을 해요? 전자장비 좀 더 들어갔고요. 디자인 변경된 거 빼고는 구형이랑 거의 같아요. K5 엔진이잖아요. 아, K5 엔진이죠. 계약하겠습니다. 할부되죠. GSX-S 1000 신형이 일본에서는 약 300만원 정도 가격이 올랐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만원만 올랐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바이크 자체는 훌륭하지만 파츠들이 싸구려 느낌이 나서 많이 아쉽습니다. 요즘 가격이나 성능이나 제일 잘하는 곳은 가와사키인 것 같네요. 12000R은 고RPM으로 가면서 소리가 더 좋아지는데요. GSX-S 1000은 RPM 초반부터 중간 영역까지 배기음이 좋아서 꽤 즐거움을 주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킥 시프트는 정말 좋습니다. 클러치는 슬리퍼 어시스트 클러치가 있는데도 꽤 무겁습니다. 그리고 클러치와 브레이크 레버도 빈약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킥 시프트가 이것을 커버해주네요. GSX-S 1000의 K5 엔진은 거리를 달리는 이상적인 엔진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유순한 것 같으면서도 당기면 야수가 되는 그런 바이크인 것 같네요. GSX-S 1000은
성공한 모델이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바이크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고 현 시대에 맞춰 개선된 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바이크를 타보면 와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 역시 좋네 이런 느낌입니다. (200마력이) 넘는 ZH2나 파니갈레 V4 같은 바이크들의 그늘에 가려서 어쩌면 조명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GSX-S 전 시장은 그들과 다릅니다. 150마력 정도의 12,000R 가와사키 Z1000 등의 포지션입니다. 우리는 50마력이 더 높고 좀 더 나은 전자장비가 있는 바이크를 2배의 가격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GSX-S 전은 우리에게 충분히 재밌고 짜릿하면서도 리터급 가오를 제공합니다. 이번 GSX-S 전의 전자제어 시스템인 SIRS는 새롭게 개발하여 탑재하였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IM6 코너링 ABS는 없습니다. 있었다면 훨씬 많이 판매될 것 같은데 말이죠. 열선 그립, ETC도 옵션이네요. 이 두 가지도 공인 포함하면 100만원 정도는 될 것 같네요. 바이크의 밸런스도 매우 좋고 무게중심도 아래로 낮게 잘 깔려 있습니다. 도시내에서나 와인딩 코스에서나 아주 잘해줄 것 같습니다. 발착 지성도 좋고 핸들 포지션도 부담없이 편안합니다. 저는 오늘 주행 모드 중 오만한 B모드로 타고 있습니다. 땡큐 구루마. 내 차 기모치. 아오 서스. 리어 서스는 매우 싼 마이 느낌이 납니다. 과거부터 사용해왔던 서스라고 하니 위험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걸로는 못하겠다 싶네요. 자, 와인딩 해볼까요? (90도) 코너길에서 바이크를 좀 눕혀봤습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커브가 깊어 사고나기 쉬운 길입니다. 저의 자세는 엉성했지만 바이크는 안정적으로 잘 돌아나가줍니다. GSX-S1000 역시 명불허전이네요. 아 산길 와인딩 코스 가고 싶어지네요. 여기서 더 당기면 200km를 넘어갈 것 같아서 그만두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몇 킬로인지 모릅니다. 클러치는 무겁지만 퀵시프트가 정말 훌륭합니다. 빠르고 변속 충격 또한 없습니다. 스로틀 조작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합니다. 좀 토크가 약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A 모드는 강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GSX-S1000은 신모델이라서 굉장히 특별한 무엇인가는 없습니다. 예상했던 성능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왔던 GSX-S1000 그냥 그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은 엔진열이 그다지 높지 않다입니다. 9월 말이지만 오늘 오키나와는 기온이 31도의 여름 날씨입니다. 리터급 스포츠 네이키드는 엔진열 때문에 여름에 괴로운데요. GSX-S1000은 많이 뜨겁지가 않네요.
제가 만일 S1000으로 기변한다면 이 점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은 GSX S1000 VV양이 있느냐? 솔직히 없습니다. 이유는 지출 비용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튜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열선 그립, 하이패스 공인 포함 9만원, 리어서스는 올린즈까지는 무리이고요. YSS로 12만원, 그리고 기타 허접한 파츠들의 튜닝 11만원에서 총합 31만원, 한화 약 320만원입니다. GSX S1000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전설의 K5 엔진이다 라는 것뿐이네요. 대박 반전 소식입니다. 영상 편집 중에 갑자기 GSX S1000 GT 발표 영상이 뜨네요. GSX S1000에서 허접하다고 했던 것들이 대부분 해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X 같지 않네요. 거기에다가 GSX S1000 GT를 타면 여자친구도 생기네요. GSX S1000은 GT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페이크였나 봅니다. 튜닝할 비용으로 GSX S1000 GT를 구입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이 영상이 조회수 2만 번 이상 나온다면 GSX S1000 GT 유료 시승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